안녕하십니까? 일본어학과 이사학번 배수빈, 홍보민입니다. 저희는 메도로마 슌의 혼 불어넣기를 분석하였습니다. 발표 제목은 전쟁이 빼앗아간 영혼, 바다로 흐르는 기억입니다. 목차입니다. 작가 이해와 작품 배경, 작품 이해, 이야기와 상징, 작품의 의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작가 이해와 작품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가 소개 및 신상입니다. 메도로마 슌은 일본 오키나와 출신의 작가입니다. 1960년 10월 6일 일본 오키나와현에서 태어났으며 유큐 대학 법문학부 국문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경비원, 학원 강사, 고교 강사 등 다수 직업을 경험한 후 작가 활동에 전념하였으며 주로 오키나와의 역사적 비극, 전후 사회 문제, 식민지 억압과 평화 메시지를 다루는 작품을 써왔습니다. 983년 단편소설 어군기로 작가로 데뷔하였고 유큐 신보 단편소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1986년에는 평화의 길이라고 이름 붙여진 거리를 걸으며로 신오키나와 문학상을 수상하였고 1997년 단편소설 물방울로 아쿠타가와 문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00년에는 저희가 다룰 단편소설인 혼 불어넣기로 가와바타 야스나리 문학상과 기야마 쇼헤이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메도로마 슌은 소설 외에도 지역 신문과 잡지에 에세이, 평론 등을 발표하며 오키나와의 각종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메도로마 슌의 다른 작품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어군기를 비롯한 브라질 할아버지 이술, 물방울, 무지개 새 등이 그의 또 다른 대표 작품입니다. 메도로마 슌의 작품 경향성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오키나와 전쟁, 미군 기지 문제, 일본 본토와 오키나와 사이의 식민지적 차별, 천황제 비판 등 오키나와의 비극적 역사와 현실을 중심으로 작품을 전개하였습니다. 작품 속에는 오키나와의 전통과 민속, 신화, 자연환경 등이 독특한 상상력과 실험적 문체로 풀어지며 평화와 화해, 연대의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유려한 문체로 오키나와의 역사적 비극을 완미한 형식미 속에서 재현하였습니다. 그의 작품은 현실과 환상, 역사와 개인의 기억이 교차하는 실험적 서술로 평가되며 오키나와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또한 오키나와가 일본 본토와 미국에 의해 겪는 차별과 억압, 군사기지 문제를 소설과 평론을 통해 거침없이 비판하며 평화와 화해, 연대의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작품 이해 부분입니다. 본격적으로 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혼 불어넣기, 본토 발음으로 하면 타마코메라고 하는데 오키나와식으로 하면 마보이구미라고 읽습니다. 저자는 메도로마 슌이며 수록 단편에는 혼 불어넣기, 브라질 할아버지의 술, 붉은 야자나무 잎사귀, 투개, 이승의 상처를 이끌고 내해가 있습니다. 이 단편들은 전쟁 후 오키나와의 작은 마을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전개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9년 아사히 신문사에 등재되었으며 2000년 가와바타 야스나리 문학상과 기야마 쇼헤이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주인공 우타입니다. 나이든 여사제, 즉 신녀 같은 존재로 영혼을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쟁 중 남편과 친구들을 잃었고 전쟁 기억이 그녀의 삶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작품에서 코타로의 혼을 다시 몸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초혼의식을 수행하는 역할입니다. 다음으로 코타로입니다. 중년 나이의 남성으로 어릴 때 태평양 전쟁으로 부모를 잃고 주부모나 오토 같은 존재에게 길러졌습니다. 그는 부모를 잃은 후로 마부이를 떨어뜨리는 경험을 찾았고 작중에서는 영혼이 완전히 분리되어 육체는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오미토는 코타로의 어머니입니다. 전쟁 중 바다 거북에서 알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도중 일본 병사에게 사살당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이 코타로에게 큰 정서적, 영혼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미입니다. 그녀는 코타로의 아내로 코타로가 무의식 상태에 빠졌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눈치채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작품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1945년 오키나와 전투 당시 일본은 오키나와를 시간을 벌기 위한 소모전의 방패막이로 삼았습니다. 오키나와 전투는 약 12주 이상 지속된 일본 본토 최대 규모의 지상전으로 미군의 집중 폭격과 일본군의 옥새 지침으로 전체 주민의 3분의 1 이상 약 15만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인을 전투에 동원하거나 스파이 혐의로 살해하는 등 일본군의 폭력 역시 심각했습니다. 더하여 일본군은 주민에게
미군에게 잡히면 잔혹하게 죽는다는 허위선전을 흘리며 집단 자결을 강요, 학살, 징발을 지속했습니다. 이는 본토를 위해 죽어야 한다는 강요의 연장선이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마을 단위 공동체가 붕괴되고 가족 단위 집단이 대량으로 사라졌습니다. 오키나와 전투에는 후에는 오키나와는 일본이 아니라 미군의 직접 통치 아래 들어갔습니다. 일본 영토의 0.6%에 불과한 곳에 미군 기지의 70%가 집중되며 이 기간 동안 입법, 행정, 사법 권한은 일본이 아닌 미국이 행사하였습니다. 토지 수용이 매우 강압적으로 이루어졌고 미군 기반 구축이 급격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미군 기지 사고, 범죄, 환경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주민들의 삶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오키나와는 1972년에 일본으로 반환되었지만 실제 변화는 미미하였습니다. 미군 기지는 줄지 않고 오히려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주민은 계속해서 차별, 폭력, 억압을 경험하였습니다. 여기서 일본이 아니라 오키나와로 남고 싶다는 정체성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때 혼 불어넣기는 오키나와 전투 전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이 드러나는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29쪽의 본토 사람들은 겁도 많고 오키나와에 편견을 가진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39쪽의 미군 공습으로 마을이 거진 반에 불에 타버린 지 한 달이 지났다. 근처 해군 특수 공격정 기지가 있어서 우탄의 마을은 피해가 유독 컸던 것이다. 40페이지의 스파이 혐의로 옆 마을의 경방단 단장과 초등학교 교장이 일본군에게 찔려 죽었다는 소문은 동굴에도 전해졌다. 순진하게 아군이니까 자기들을 보호해줄 거라 믿지 못하게 되었다.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은 구절이 굉장히 많았는데 두 가지를 꼽아보았습니다. 먼저 54쪽에 달빛은 몇십 년이고 몇백 년이고 변하지 않을 것이다. 알을 낳고 바다로 돌아가는 바다 거북이 전쟁 한복판에서 본 것과 똑같은 어미 거북일 수도 있고 혹은 그때 모래속에서 남은 알에서 부화한 새끼가 자란 것일 수도 있으리라. 이 문장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세상, 전쟁, 그리고 그러한 세상에서 고통받는 것이 전쟁을 겪은 세대, 그리고 전후의 자손 세대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듯하여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55쪽에 파도는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우탄은 멈춰서서 바다를 향해 손을 모았다. 그러나 기도는 어디에도 도달하지 않았다. 이 구절은 아름다운 바다의 풍경을 상상하게 만든과 동시에 어디에도 닿지 않은 기도를 하는 우타를 통해 오키나와 전투의 아픈 기억을 짊어진 사람들과 피해자들은 무엇을 위해 희생한 것인가 하는 허망함을 불러일으켜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은 이야기와 상징 챕터입니다. 먼저 혼 불어넣기의 줄거리입니다. 이 소설은 전쟁 중 남편을 잃고 자식 없이 홀로 살아가는 여인 우타와 그녀가 친아들처럼 여기는 50세의 고타로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고타로는 어릴 적부터 자주 혼이 나간다는 상태에 빠졌는데 이런 때마다 우타는 오키나와의 초혼 의식을 통해 고타로의 혼을 다시 불러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고타로가 심각한 상태로 마비된 채 누워있고 이번에는 소라게가 들어가 산다는 충격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우타는 바닷가에서 초혼 의식을 행하여 고타로의 혼이 바닷가에 멍하니 앉아있는 것을 직접 보게 됩니다. 고타로의 혼은 2차 세계대전 중 그의 어머니가 전쟁으로 죽은 바로 그 해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혼 의식은 고타로의 혼을 다시 불러들이려는 시도이지만 전쟁에서 생긴 슬픔과 원한, 깊은 상처로 혼이 완전히 돌아오지 못한 채 상태가 악화됩니다. 결국 고타로는 회복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작품의 문학적 특징 및 기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가지로 분석해 보았는데요. 먼저 3인칭 시점으로 서술되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단순한 전지적 시점이 아니라 우타의 내적 인식 및 감정에 밀착한 시점을 취해 독자가 등장인물과 사건을 우타의 시각을 통해서만 이해하도록 하는 기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우타의 주관적 경험이 사실상 분리되지 않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2개의 사건이 액자 구조로 서술된다는 점입니다. 바깥 이야기는 고타로가 혼을 잃어버린 이후에 벌어지는 우타의 치명을 둘러싼 사건으로 바깥 이야기에서 고타로의 죽음은 안 이야기에서의 오미토의 죽음으로 반복됩니다.
고타로가 오미토의 아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오키나와전이 종결된 지 4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키나와의 주민들은 전쟁이라는 죽음의 현실이 초래한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작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매지컬 리얼리즘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이 작품은 현실의 무거운 주제를 환상적이고 상징적인 이미지와 사건을 통해 표현합니다. 그 예로 주인공 고타로의 혼이 바다를 응시하는 장면은 현실과 심리적 상태가 교차하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연출됩니다. 매지컬 리얼리즘은 실제 관습과 현실적인 문제를 기이하지만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사건으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실제 관습은 오키나와 민간 신앙, 마부이 혼 불어넣기이고 현실적인 문제는 전쟁 트라우마, 관광, 담론, 공동체 갈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현실의 논리로는 설명되지 않는 혼과 의례, 자연, 신체의 이상현상이 마치 당연한 듯 묘사되면서 오키나와의 전쟁 기억과 식민성을 비판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로 작동됩니다. 다음은 상징성 및 핵심 개념입니다. 우선 소라게입니다. 소라게는 세 가지의 상징성을 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동굴입니다. 소라게가 고타로의 입속에 숨어 있는 것으로 오키나와전 당시 오미토가 피난했던 동굴의 은유적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우타가 소라게를 보며 그것이 혹시 오미토의 환생이 아닌가 하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소라게를 오미토의 상징이라고도 볼 수 있으며 소라게가 고타로를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오키나와를 점령하고 있는 미군 기지의 은유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다거북입니다. 일본 소설에서의 바다거북은 장수, 행운, 지혜,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매개자, 그리고 시간의 흐름과 관련된 신비로운 존재를 상징합니다. 이 소설에서 바다거북은 인간의 시간을 넘어 바다 저편의 영원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존재론적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이 소설의 연안에는 수백 척의 미군 함정이 정박한 채 연일 섬에 포격을 가하고 있었다. 그런 바다를 헤엄쳐 산란하러 섬으로 올라온 바다거북이 우타는 왠지 이 세상의 생물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바다거북의 상징을 돕는 바다 저편 세계는 오키나와인들이 니라이 카나이로 부르는 원향을 의미합니다. 니라이 카나이는 모든 생명의 뿌리가 되는 장소이자 조상신이 계시는 장소 및 죽은 자의 영혼이 돌아가는 곳, 바다 저편의 낙토 또는 유토피아, 지상의 풍요와 평안을 가져다주는 영력의 원천지 등의 여러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다 반딧불이의 상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반딧불이는 작품 안에서 영혼과 기억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반딧불이의 모습은 사라진 영혼이나 잊혀져가는 기억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합니다. 작품 속에서 고타로가 어머니의 영혼을 그리워하며 바다를 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순간 반딧불이가 나타나 빛을 발합니다. 이 장면은 고타로의 영혼과 어머니의 영혼이 잠시 서로 맞닿는 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딧불이는 주로 자연과 맞닿아 있는 공간에서 등장합니다. 특히 인물의 혼이 사라진 장소, 예를 들면 바다나 모래사장 같은 곳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공간적 배치는 인물의 영혼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그 인물이 지닌 트라우마와 기억이 자연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매지컬 리얼리즘이 드러난 이러한 상징들을 책 속에서 찾아 짧게 낭독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45페이지입니다. 우타가 고타로를 붙잡으려는 순간 그 모습이 갑자기 흔들리더니 모래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이 발 밑에서부터 지워져 갔다. 우타는 네 발로 기는 자세로 고타로가 사라진 모래 부분을 어루만졌다. 바다거북의 몸에 붙어있던 반딧불이 두 마리가 모래 속에서 빛을 발했다. 해당 문장에서는 바다거북의 상징성이 드러납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집게발에 다시 한번 곡괭이 날이 박혔다. 집게발이 잘리고 긴도가 벌렁 낮아빠졌다. 소라게는 기름으로 번들거리는 쭈글쭈글한 배를 이끌고 남은 다리로 몇 가지 기어가더니 몸체를 돌려 우타를 쳐다보았다. 우타는 그 희미한 눈빛에 언뜻 연민이 일었다. 잠깐만 히로시. 그렇게 외쳤지만 내리치는 삽을 막지는 못했다. 등딱지가 으스러지고 진초록 액체가 흘러나왔다.
그래도 소라게는 죽지 않았다. 두 개의 눈알이 자신을 쳐다본다. 우타는 그러다가 느닷없이 떠오른 어떤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 소라게야말로 우미토의 환생이 아니었을까. 흥분한 긴조가 삽을 내리쳐 생명줄을 완전히 끊어놓았다. 이 장면은 소라게의 상징성이 여실히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작품의 의의입니다. 손을 들어놓기는 깊은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쟁을 육체적 폭력이 아니라 영혼의 상처로 재해석합니다. 메도로마슈는 전쟁을 총성과 폭격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인간에게서 마부이를 빼앗는 과정, 즉 존재적 붕괴를 초래하는 사건으로 재해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오키나와의 신앙, 언어, 기억을 보존하는 문학적 아카이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부이나 니라이카나이 등의 요소는 오키나와만의 고유한 세계관을 작품 내부에서 재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작품은 폭력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관계의 윤리를 제시합니다. 호타로가 혼을 되찾는 과정은 개인의 트라우마를 넘어서 공동체적 치유와 기억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윤리입니다. 즉, 이 작품은 전쟁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결국 이 작품은 전쟁이 개인의 영혼에 상처를 남겨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것이 남긴 상처가 세대를 거듭하여 흉터로 남아있기 때문에 전후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깊이 고민해보아야 한다는 주제이자 질문을 남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발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는 메도르마가 전쟁의 직접적인 폭력이 아닌 심리적 후유증에 집중한다는 것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PPT를 만들면서 이 이미지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전달할지 고민했는데 전쟁의 진정한 공포는 개인이 경험하는 것이며 언어로 완전히 묘사될 수 없다는 작가의 메시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품의 상징적 이미지들이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남겼고 글 속 공간과 분위기를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판타지적 요소들이 아름답고 동시에 잔혹하게 묘사되어 있어 현실적 서술보다 더 강하게 기억에 남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